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려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충주고려천문과학관에서 매주 주말에 보내드리는 주말 천문 특강, 이태영의 재밌는 별자리 여행. 오늘은 이민년 정월 대보름을 주제로 이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민년 정월 대보름, 다음 주 2월 15일 화요일이 정월 대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월 대보름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월 12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자, 현재 하늘 상태입니다. 오늘 저녁 서쪽 하늘입니다. 이 목성이 좀 전에 지면서 하늘이 굉장히 좀 밋밋하죠. 하지만 가을철의 별자리들이 아직도 서쪽 하늘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쪽 하늘의 별자리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이 이렇게 사각형, 페가수스 사각형이라고 하죠. 가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인 페가수스 사각형이 서쪽 하늘로 지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렇게 물고기 자리, 그리고 고래 자리. 사실 지금 목성이 지고 난 다음에 서쪽 하늘에는 여기 보이는 요 고래의 꼬리별, 데네브 카이토스라고 하는 별이거든요. 요 별이 2등성이에요. 요 별 밑으로 이제 이 포마라우트라고 하는 이 남쪽 물고기 자리에 1등성이 있는데 이미 적고요. 요 데네브 카이토스가 현재 서쪽 하늘에서는 그래도 가장 밝은 별입니다. 자, 신화 속의 그림을 덮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이 페가사각형이 하늘에서 이 뒤집어져 있는데 지금 서쪽으로 지고 있고요. 이 물고기 자리는 희미해서 도시에서는 거의 알아보기 힘듭니다. 목성이 있었던 별자리는 물병 자리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 여름철의 별자리의 뒷부분인 백조의 꼬리 부분, 뒤에는 도마뱀 자리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남쪽과 남동쪽 하늘을 보면 화려한 겨울 별들이 여전히 보이죠. 오늘은 달이 함께 떠가지고 유난히 더 이 남동쪽 하늘이 밝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겨울철 밤하늘의 1등성들,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15개의 1등성 중에서 그 중에 7개가 겨울 하늘에 모여 있죠. 자, 오리온 자리에 베텔게우스 리겔, 그리고 시리우스 큰 개 자리, 작은 자리 프로키온, 이렇게 겨울철의 대삼각형하고 시리우스 리겔 황수자리 알데바란,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마차부 자리에 카펠라가 있고 쌍둥이 자리에 폴룩스 프로키온, 이렇게 해서 육각형의 겨울철 다이아몬드 7개 있죠. 사실 이제 이 아래쪽으로 이 장수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카노프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월 달이면 카노프스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 카노프스에 대한 이야기, 장수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별자리 이렇게 연결선을 보면은 시리우스가 있는 곳은 이렇게 큰 개 자리, 프로키오는 작은 개 자리인데 별 2개밖에 안 보이죠. 오리온 자리, 가장 그럴듯한 별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허리가 잘록한 삼태성이라고 하죠. 오리온 밑으로 보이는 이 별자리는 토끼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리온과 큰 개, 작은 개 사이에 있는 아주 희미한 별자리, 웹불소 자리죠. 그리고 이쪽 다리에 있는 현재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 카스토로와 폴룩스 형제죠. 카스토로는 인간, 폴룩스는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우스의 아들. 그래서 형은 쇼다리, 동생은 롱다리, 이렇게 해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개자리가 있고 봄철의 별자리인 바다뱀 자리, 사자 자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덧붙여 보면 꽤 그럴듯하게 보이죠. 자, 근데 이 선 연결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자리가 고대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별자리 그림이 그려진 것은 중세 이후이기 때문에 1600년대 이후에 그려진 거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또는 화가들마다 그림 그리는 양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자리 이름하고 별자리 영역만 국제천문연맹에서 정해준 거고, 나머지 선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각자 나름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북쪽 하늘이죠. 오늘 저녁 북쪽 하늘. 현재 이 카시오페이아가 많이 내려오고 있고 북두칠성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자, 카시오페이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곳, 또 북두칠성 앞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북극성이 되겠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카시오페이아는 내려가고 있죠. 북두칠성이 높이 떠오른다는 것은 봄이 오고 여름이 온다는 얘기고, 카시오페이아가 내려간다는 것은
드디어 겨울이 가고 추위가 간다는 거죠. 반대로 가을이 되면 이 카시오페아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올라오고 있고, 북두칠성은 반대쪽 이쪽으로 가가지고 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름을 상징하는 거, 더위를 상징하는 것은 북두칠성, 봄이 오면서 여름이 가까웁니다. 카시오페아는 겨울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쪽에 올 때가 겨울이죠. 자, 역시 신화 속 그림하고 이렇게 연결선을 보면 이 북극성에 있는 곳은 작은 국자, 작은 곰자리,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의 엉덩이와 꼬리 부분, 그죠? 카시오페이아, 그다음에 오각형 모양인 게 세피오스 별자리, 작은 곰과 큰 곰 사이에 이런 식으로 휘감겨 있는 것이 용자리, 그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큰 곰, 작은 곰, 용이 있고, 카시오페아의 남편인 에디오페아의 이 왕 세피오스가 있고, 아까 봤던 도마뱀이 여기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 희미한 별자리, 여기 이제 피르세우스가 있고, 요 안에 희미한 별자리 길인 자리가 있는데, 나중에 만들어진 별자리이기 때문에 거의 찾기는 힘듭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뭐 살쾡이 자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작은 사자 뭐 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북쪽 하늘의 별자리까지 찾으신 다음에, 자, 다음 주 2월 15일이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정월 대보름. 야, 이날 해가 지는 시간이 6시 11분이에요. 근데 달은 이미 4시 46분에 미리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번 정월 대보름 달맞이 하실 분들은 일찍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맞이는 뜨는 달을 가지고 가장 먼저 본 사람이 큰 행운을 갖는다 해가지고 떠오르는 달을 보면서 소원 비는 날이잖아요. 이번 정월 대보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일찍 뜹니다. 그래서 달 뜨는 시간이 서울 기준 4시 46분, 지평선에 산들이 좀 있더라도 5시 전에 달이 뜨기 때문에 해가 있는 상태에서 달이 뜹니다. 자, 둥근 보름달은 낮에도 보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모습 달맞이, 이번에는 해지기 전에 달맞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정월 대보름 달맞이는 좀 서두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정월 대보름 15일 달이, 이것이 이제 8시 야경이 됐을 때 달 모양이에요. 밝기는 마이너스 12.21 등급, 마이너스 숫자가 커질수록 더 밝은 겁니다. 자, 달의 위상은 자 0.98, 그 다음에 밝기는 98.4%.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의 위상이 1.00이 됐을 때가 완전히 둥그러지는 만월이거든요. 근데 만월이 아직 조금 모자른 거죠. 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합사, 해와 달과 지구가 그러니까 일직선이 된, 즉 음력 1월 1일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인 날부터 며칠이 지났느냐는 거죠. 14.3일이 지났습니다. 달과 지구의 거리는 39만 2,200만 킬로미터, 평균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좀 멀리 있는 거죠. 자, 근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쪽에 약간 좀 굴곡들이 보여요. 자, 그래서 완전히 이쪽 오른쪽을 보면, 이 위쪽을 보면 달의 토끼의 귀가 있는 쪽은 완전히 밋밋합니다. 하지만 이쪽으로는 뭔가 굴곡들이 보여요. 굴곡이 보인다는 건 뭐냐면 해가 정면을 비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 바로 2월 15일 날의 달의 위치예요. 자, 해와 지구와 달이 완전히 일직선이 됐을 때가 만월인데 아직 달이 만월의 위치에 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 이번 2월 15일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은 꽉 찬 보름달이 아니라 약간 덜 찬 보름달로서 해가 지기 전에 떠오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완전히 해와 달과 지구가 일치선이 된다면, 자, 이게 15일 달이잖아요. 16일이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밑에가 거의 많이 없어졌죠. 그죠? 2월 16일 날 뜨는 달이 실제로 15일, 달의 위상이 1.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2월 15일 정월 대보름보다는 정월 대보름 다음 날인 2월 16일 날 뜨는 달이 훨씬 더 둥글고 꽉 차 보입니다. 밝기도 조금 더 밝아졌죠. 그 다음에 월령은 이 해와 달과 지구 합사하게 되는 시간부터 15.3일. 자, 좀 오래 걸렸지만 좀 더 15일 달보다 꽉 차 있습니다. 거리는 조금 더, 자, 아까 보셨던 것보다 39만 2,200이었는데 조금 더 가까워졌죠.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만월이 되는 거, 지구와 달이 완전히 일직선이 되는 시간은 17일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16일 수요일에 달이 뜨고 난 다음에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1시 57분 됐을 때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되면서 완전히 둥그런 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눈의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 둥근 보름달, 만월이 됐을 때의 보름달을 가지고 서양에서는 풀문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름달의 개념이 풀문의 개념이 아니에요. 보름달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15일에 뜬 달, 보름이란 말이 음력 15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15일에 뜬 달이 보름달이기 때문에 보름달 달맞이, 정월대보름 달맞이는 만월이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2월 15일,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에 달 뜰 때 하는 거거든요. 이걸 달의 궤도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달이 지구에 도는 궤도가 타원 궤도예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난 근지점이라고 해서 지난 1월 30일 날이 달과 지구가 가장 가까운 날이었어요. 평균 가장 가까운 근점 거리가 36만 2천 킬로 정도 되는데 이날은 조금 더 근점이 평균보다 조금 더 멀어가지고 36만 7,800 킬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자, 달이 지구에 가까이 있을 때는 지구의 중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달의 공전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자,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자, 이틀이 지난 2월 1일이 합삭이에요. 합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자, 이 달과 지구가 일직선이 되고 요 뒤에 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다시 또 지나가지고 2월 11일이 원지점이에요. 자, 달에서부터 가장 멀어졌을 때거든요. 달이 지구에서 멀어졌을 때거든요. 이때 거리가 40만 4,900km. 자, 평균 가장 멀 때가 40만 5천 킬로 정도니까 조금 평균보다는 좀 적지만 자, 이렇게 2월 11일 날 가장 멀었습니다. 지금 달이 멀어지는 지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달의 공전 속도가 좀 느려요. 자, 지구에서 미치는 중력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좀 천천히 도는 거예요. 그리고 자, 2월 15일 그러니까 자, 음력 1월 15일 되는 날 결국은 보름날이죠. 정월 대보름날은 완전히 일선을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도 어쨌든 정월 대보름 달맞이는 이렇게 2월 15일 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둥그러지는 거 만월은 2월 17일 1시 57분 이때가 되면 자,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해와 지구가 달이 일직선이 된 날이 해와 지구 사이에 달이 들어갔을 때를 합삭, 이때는 음력 1일이 되는 거고 반대편에 가는 것이 만월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한 바퀴 삥 돌 때 위상이 바뀌는 것이 이제 한 바퀴 삥 도는 것이 이제 위상이 바뀌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29.5일, 그 다음에 공전을 기준으로 할 때는 27.3일 정도 걸리는데 아무튼 모양을 가지고는 자 29.5일 만에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이 달의 위상이 바뀌는 게 29.5일이지만 그럼 평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7일이면 가는데 이번에 오래 걸린 이유는 자 보세요. 원지점을 통과해서 가다 보니까 이쪽이 이 반대쪽보다 훨씬 가깝죠. 그래서 2월 1일 날 합삭인데 여기까지 벌써 16일 정도가 지났을 때 여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자 근점 맞춰서 1일 올 때는 좀 빨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2월 27일 되면 다시 또 근점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주기가 자 위상이 바뀌는 주기가 29.5일인데 합삭에서부터 만월까지는 평균 14.7일 정도 걸리지만 이렇게 원지점을 돌아올 때는 하루 정도가 늦는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월 대보름달이 완전히 둥글지 않고 해 정반대편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일찍 뜬다는 거. 그래서 이번 이 정월대보름 2월 15일,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은 이 달맞이 하시는 분들 좀 일찍 서두르시기 바라고 5시 전에 달이 뜹니다. 정월대보름은
옛날부터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죠. 밤샘 데이트하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신윤복, 조선시대 정조 때 화가했던 신윤복이 그린 월야밀회라는 그런 그림이죠. 보름달 아래에서 두 남녀가 데이트하고 있고 다른 연인이 하나가 몰래 숨어서 보고 있는 거죠. 자, 1년 중에 조선시대에는 통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지나면 성문이 닫히고 나중에 이제 밖에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밤에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가로등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름달이 뜬 날을 갖다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정월대보름만큼은 통금을 해제해 줬습니다. 1년에 조선시대 통금 해제된 날이 2번 있었어요. 하루는 정월대보름, 또 하루는 추석이 아니에요. 또 하루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4월 초파일 날이 또 통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름달이 뜨는 명절 중에서 정월대보름 날은 아무튼 발렌타인데이와 2월 14일이 우리나라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2월 14일 날은 현대적인 데이트하는 날,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은 전통적인 데이트하는 날, 정월대보름. 이번에는 월요일, 화요일 연속으로 연인들과 데이트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은 서양식으로 데이트하시고, 화요일 날은 정월대보름 날은 우리나라식으로. 그래서 뭐 월요일 날은 양식 드시고 화요일 날은 한식 드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월대보름 옛날부터 데이트하는 날로 알려져 있다 하는 부분이고 보름달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연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신윤복의 월하정인 뭐 제가 이제 이 보름달 아래서 1793년 음력 7월 15일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었는데 이 보름달 아래서 데이트하다가 달이 월식이 가려져 가지고 이렇게 잘록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예전에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름달이 뜬 날은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신윤복의 작품 월하정인입니다. 야삼경,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 자정을 전후에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린 것입니다. 좌측 위에는 마치 초승달처럼 생긴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소리 공유를 안 해가지고 소리가 안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자, 아무튼 정월대보름은 이 달에 관한 세시풍속이 가장 많았던 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집 태우기 작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애군을 갖다가 다 태워버린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것들 모아가지고 달집을 태우는 그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불이 활활 잘 타면 아주 그 해는 풍년이 들고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신밟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땅을 갖다 밟아주는 거 이런 풍습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달맞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달맞이는 좀 일찍 하셔야 됩니다. 해지는 시간이 6시 11분인데 달은 이미 5시 전에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맞이 하실 분들 낮에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외에도 정월대보름에는 삼신달받기, 삼신할매가 뭐 아이를 점지해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이 아녀자들이 이 달 뜰 때 치마로 달을 받는 이런 풍습도 있었고 쥐불놀이 뭐 예전에 많이 했죠. 그래서 쥐불놀이라는 풍습도 있었고 뜨는 달을 가지고 점을 치는 달점치기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달점치기 이거는 달의 색깔을 보면서 붉으면 가뭄이 들고 희면 장마가 진다. 사실 상관이 없죠. 이 달이 뜰 때 색깔을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흰 보름달이 뜰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 뜨는 달은 하얗거든요. 올해는 달이 약간 노르스름한 달인데 이것이 파란 하늘 속에 뜨면은 파란빛과 노란빛이 섞여가지고 흰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낮에 뜨기 때문에 하얀 보름달이 뜰 거예요. 그러면 장마가 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붉으면 가뭄이다. 사실 지평선 밤에 뜨는 보름달이 지평선 근처에 먼지나 안개가 많으면 산란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붉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가뭄이나 장마는 여름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월대보름의 달 모양을 가지고 달의 색깔을 가지고 가뭄이나 장마를 점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리고 달이 뜨는 위치가에 따라서 북쪽으로 치우치면 산천의 풍년이 들고 남쪽으로 치우치면 해안가의 풍년이 된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점을 쳤는데
동지에 가까울수록 북쪽에 치우쳤거든요. 왜냐하면 동지라고 하는 것은 해가 가장 남쪽에 뜰 때거든요. 보름달은 해의 정반대편이기 때문에 동지의 해가 남쪽에 뜨면 동지에 뜨는 보름달은 가장 북쪽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지, 12월 21일경이 동지인데 12월에 21일에 가까울수록 북쪽에 치우쳤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순이잖아요. 2월 중순이니까 조금은 동지에서 멀어진 거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좀 치우칠 겁니다. 그러면 해안가에 올해 풍년이 된다? 뭐 좋은 얘기지만 그것도 가봐야지 알겠죠. 달 뜨는 시간, 해가 있을 때 뜨면 흉년이고 해가 없을 때 뜨면 풍년이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해가 있을 때 뜨기 때문에 흉년이 든다.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달이 해가 있을 때 뜨느냐 없을 때 뜨느냐 하는 것은 달의 공정궤도와 관련된 일입니다. 올해처럼 이 설날 이후에 원지점을 돌아서 달이 오게 되면 완전히 만월이 되기 전에 달이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달이 완전히 둥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이 뜨는 시간이 뭐 해가 있을 때 뜨면 흉년, 없을 때 뜨면 풍년, 이건 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올해는 흰색의 보름달이 해가 있을 때 뜰 거고요. 약간은 남쪽으로 치우쳐 뜰 거고요. 달이 뜨는 시간은 해가 있을 때 뜨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보름달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죠. 오랫동안. 그래서 정월대보름, 추석 한가위보름, 보름달 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명절 중 절반이 보름달이 뜬 날이에요. 보름달이 뜨면 데이트도 했지만 여러 가지 축제를 벌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2월 15일, 음력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이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올해는 음력과 양력이 같이 가죠. 2월 1일이 음력 1월 1일이었죠. 2월 15일이 음력 1월 15일이고 이렇게 음력과 양력의 날짜가 같이 가는 거. 이건 19년마다 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분들 2003년 달력을 보시면 거의 같아요. 메톤 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력과 양력이 거의 어쩌다 조금 틀린 수는 있어요. 거의 19년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본인의 음력 생일과 양력 생일이 19년마다 같아진다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만 19 되시는 분, 자, 그리고 올해 만 38 되시는 분, 그리고 올해 만 57 되시는 분, 음력과 양력 생일이 같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데 아무튼 음력 1월 15일 매년 첫 번째 때는 보름달이라서 상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보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달이 크게 떠서 대보름이 아니에요. 1년 중에 첫 번째 뜨는 보름달이기 때문에 대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15일을 유둔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둔날 6월 15일이기 때문에 자, 음력 6월 15일이면 거의 한창 더울 때죠. 양력은 7월 중순쯤 되니까 그러면 이 복날이 들어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를 갖다가 뭐 초복, 중복, 말복인 복이 들어있을 때이기 때문에 가장 더울 때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에다가 이렇게 뭐 머리도 감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서늘하게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질병을 물리치는 그래서 유둔날이다. 6월 15일 유둔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풍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 7월 15일은 이제 백중 또는 백종이라고도 하거든요. 음력 7월 15일 이때는 1월 15일이 상원이었는데 이거 중원이라고 하고 이때는 이제 양력으로 8월 중순 정도 되니까 이 여름 김매이 끝나고 이제 추석하기 전에 좀 쉴 때예요. 그래서 농민들을 좀 쉬게 해주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100가지 과일 같은 것들 놓고 먹으면서 놀기도 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망원일이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 성묘도 하고 그런 날이기도 했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제사도 지내는 그리고 8월 15일 다는 추석 한가위죠. 한가위 중추절이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강강소리도 하고 참 지고 이때는 거의 추석 무렵이기 때문에 이제 추석이니까 이 추수를 하면서 풍요를 갖다가 뭐 기원하고 뭐 더 즐기는 그런 마음도 여유로운 그런 때이기 때문에 추석 한가위
그리고 마지막 이 보름달 명절이 음력 10월 15일 하원일이라는 거죠. 자, 도교에서 나왔던 건데 상원이 음력 1월 15일, 중원이 7월 15일, 하원이 10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상원, 주원, 하원 해가지고 이 축제를 벌였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원 같은 때는 요즘 별로 하원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음력 10월 15일 날 이때 뜨는 달을 가지고 또 역시 또 점을 쳤다 이런 이야기도 세시풍속 사전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는 보름달을 가지고 축제를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보름달 속에 토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달의 이 어두운 바다라고 하는 지형의 모습이 마치 토끼가 절구질하는 모양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토끼가 있으니까 굉장히 다정하고 즐겁잖아요. 자, 토끼가 절구질하니까 또 그러면서 보름달 뜨면 또 밝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보름달을 좋아하고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보세요. 이게 토끼의 귀고 얼굴, 가슴, 엉덩이, 꼬리. 달이 오므리고 절구질하는 몽둥이 손. 그죠? 자, 아무튼 이 달에서 우리는 토끼의 모양을 봤고 서양 사람들은 반대로 이렇게 늑대 인간이 포유하는 모습을 봤고 그래서 보름달이 뜨면 무척 서양 사람들은 싫어했다고 하죠. 그래서 동서양의 달에 대한 느낌이 달랐다. 이번 정월 대보름날 여러분들 달에서 다시 한번 토끼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지금 보름달 아직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상현이 좀 더 되는 그런 달이 떠 있는데 오늘 날씨가 맑아가지고 달 보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달 속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양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다람쥐가 알밤 까먹는 모습인데요. 다람쥐 얼굴, 입 있고 눈 있고 손, 발, 꼬리. 자, 다람쥐가 알밤 까먹는 모습. 제가 20년 좀 전에 영월 별마라 천문대를 처음 만들고 거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그 당시 부산에서 왔던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어느 1학년 친구가 제가 토끼하고 늑대인간 설명하는데 다람쥐가 알밤 까먹고 있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다람쥐가 보이더라고요. 자, 제가 이 다람쥐 알밤 까먹는 모습은 벌써 한 20년이 넘었네요. 이 설명을 한 지. 이거 위에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모양을 찾아보세요. 사자가 달려드는 모습. 여기 사자의 얼굴이거든요. 사자의 앞발, 뒷발, 사자 머리에 갈기, 꼬리. 사자가 달려드는 모습도 보이고 그다음에 개의 이게 등딱지고 이게 집게발. 그래서 집게발이 하나밖에 없는 개처럼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의 얼굴 모습도 보인다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토끼의 모습이 가장 그렇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민년 정월 대보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다음 주가 이민년 정월 대보름이기 때문에 오늘 2월 15일 주말 특강은 이 정월 대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올해는 음력과 양력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2월달 달력에. 그래서 이것은 19년마다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음력 날짜에 따라서 음력 1일이면 달이 안 보이고 음력 15일이면 달이 둥그러지고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상현, 하현이 있는 건데 아무튼 음력 15일 달을 보름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번에 달이 둥그러지는 시간은 2월 17일 새벽이라는 거. 그래서 16일보다 17일 더 달이 둥글게 뜹니다. 하지만 정월대보름 소원 비실 분들 2월 15일 날 서두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달 뜨는 시간이 5시 전입니다. 해가 있는 상태에서 정월대보름 달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수별 노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 장수별을 보시라라고 옛날부터 얘기 나오거든요. 다음 주 장수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정월대보름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2월 10일 주말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